여러분들 요즘 장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계산해보니까 545일 만에 제가 이걸 하나하나 카운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힘겹게 기다렸는데 545일 만에 신고가를 뚫고 엔비디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이제 월가는 아마 구독자분들도 그러실 수 있는데 다음 차례는 누구인가? 또 누가 따라 올라갈까? 물론 엔비디아도 더 갈까도 궁금하지만 이제 제2의 엔비디아 혹은 제3의 엔비디아 혹은 또 다른 AI 관련주 누군지 찾는 움직임이 활발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장표를 매주 보여드리고 있는데 빅7, 소위 말하는 미국에서 제일 대표적인 우량 성장주인 빅7과 시장 지수인데 그 중에서 엔비디아가 상상도 못했습니다. 엔비디아가 가장 먼저 치고 갈 줄은 신고가. 이 딱지 정말 오랜만에 붙여봅니다. 와, 이게 제가 장이 좋을 때는 매주 뭐 하나 두 개씩 신고가 딱지를 붙이면서 소개해드렸었는데 요 500일 동안 이런 신고가 딱지를 붙인 적이 없었는데 정말 오랜만에 이 장표를 만들면서 딱지를 붙였습니다. 신고가 딱지. 그래서 엔비디아 신고가 먼저 뚫었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여기 보시면 빅7 중에 마이너스가 없습니다. 애플, 마소, 알파벳, 아마존, 엔비디아, 메타, 테슬라 다 좋습니다. 이렇게 증시 분위기가 좋을 수가 있나요? 너무 좋습니다. 뒤에서 하나하나 좀 다뤄볼게요. 그리고 그 덕분이죠. AI 덕분, 엔비디아 덕분에 나스닥이 또 강세. 한 주에 3.5% 강세고요. 52주 고가, 그러니까 1년 고가 돌파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물론 역사적 최고가까지는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역사적 최고가와 1년 고가는 좀 다른 개념입니다. 반면에 다우지수는 지금 전부 다 다른 주식 돈 빼가지고 나스닥 가즈하고 있기 때문에 AI 가즈하고 있기 때문에 다우지수는 이 좋은 장세에서도 마이너스 1%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고요. 좀 더 얘기를 해보자면 빅7 올해 흐름입니다. 올해 보시면 엔비디아가 먼저 전 고점을 돌파했고요. 다음 차례 누가 해야 될까요? 지금 후보로는 확률이 높은 건 애플, 마소가 한 자릿수기 때문에 고점까지 확률상 높고요. 그리고 알파벳, 아마존, 메타, 테슬라 이렇게 있는데 또 모르죠. 엔비디아처럼 누가 또 호재로 나와가지고 갑자기 뭐 급등을 하면서 신고가를 뚫고 올라갈지 지금 이걸 고민할 정도로 분위기가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되고 그래서 요 최고점에서는 애플, 마소, 엔비디아가 고점에서 막 70%까지 갔었는데 이렇게 올라가 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엔비디아 실적 나왔으니까 잠깐만 정리해보면요. 역시 기대감만 있었던 게 아니라 AI 효과가 실적에 반영되고 있는 게 이번에 좀 증명이 됐죠. 제가 봤을 때 실적 자체는 그렇게 막 엄청나다는 아니었는데 다음 분기 전망이 엄청나게 높게 예상되면서 젠슨항에 또 뽐뿌를 넣어준 거죠. 쉽게 말해서 전 세계 기업들이 AI 도입하려고 주문을 넣으면서 거의 주문이 폭주하고 있다. 이렇게 하면서 매출 전망치를 50%나 올려버렸습니다. 이 매출이 엔비디아 사상 최대 매출. 지금 뭐 경기 침체 온다 이러면서 막 다른 반도체 기업들은 적자가 더 지속되니 많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엔비디아는 매출 전망을 50%. 보이시죠? 좀 경기 침체니 뭐니 하면서 반도체 사이클로 감소하는 척하더니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이렇게 참 엄청난 것 같고요. 물론 다음 분기에 나와야 알겠지만은 이 정도로 폭주하고 있다라는 기대감이 먼저 붙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엔비디아는 명실상부히 데이터 센터 AI 반도체 전문 기업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젠슨항의 말 한마디가 주가를 폭등시켰다는 평가까지 나올 정도로 긍정적인 전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매출 사이클이 꿀렁꿀렁하면서 사이클 따라서 올라가잖아요. 이렇게 올라가 버린 겁니다. 더 빠르게, 예상보다 더 빠르게. 그러니까 막 월가에서도 너도 나도 달려들었죠. 막 정말 폭등에 가까운 모습을 보였는데 이 작은 기업도 아니고 어떤 무슨 테마주, 잡주도 아닌데요. 놀라웠습니다. 정말. 그래서 젠슨항이 전 세계에서 데이터 센터를 재구축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엄청난 주문을 하고 있다. 기업들이 모든 제품에 생성형 AI를 적용하려고 경쟁 중이다. 그래서 급증하는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 공급량을 크게 늘리고 있다. 이거 정말 뭐 말 한마디 한마디가 긍정적인 멘트로 가득했습니다. 이렇게 됐고요. 실제로도 이번에 실적 발표하고 정리된 사례들 보니까 정말 이 AI 시대에 엔비디아 반도체가 안 쓰이는 곳이 없다는 걸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이미 소위 말하는 빅4 클라우드 기업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클라우드, 오라클 클라우드, 아마존 클라우드 이런 대표 데이터 센터 기업들을 쓰고 있고 메타 같은 곳에서 슈퍼컴퓨터 만들겠다고 엔비디아 쓰고 있고 AT&T 같은 텔레콤 통신회사에서 쓰겠다고 서로 달라 그러고 블룸버그라고 하는 금융 서비스 이런 곳에서도 블룸버그 GPT, 블룸버그 AI 도입하겠다고 금융 서비스에서도 엔비디아 반도체 서로 쓰겠다 그러고 각종 산업 현장, 에너지, 물류, 펩시, 아마존 다 일일이 카운팅하기 어렵습니다. 온 산업에서 전부 다 엔비디아 반도체만 사겠다고 줄 서는 현상이 나오면서 신약 개발도 할 때도 AI 당연히 필요하겠죠. 이미지 이런 건 기본이고요. 그러니까 안 쓰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갖다 붙이면 다 엔비디아 시장이죠. 그러니까 확장성이 무한하다라고까지 평가받으면서 주가가 천장이 뚫린 상황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과거의 사이클 돌아봐도요. 엔비디아가 진짜 갖다 붙이면 다 수혜입니다.
이 엔비디아가 게임 붐이 불었을 때가 있었어요. 이때도 엔비디아가 수혜주였고 그 이후에 2018년까지 클라우드, 데이터 센터, 빅데이터 이런 단어가 막 유행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때도 엔비디아 붐. 그리고 얼마 전까지 기억나시죠? 코로나 이후에 유동성 버블이 일어날 때 암호화폐, 코인, 메타버스, 또 전기차, 자율주행 붐 불면서 거기서도 수혜주라 그러고 이번엔 또 갑자기 AI의 최대 수혜주래요. 그러니까 어디에 갖다 붙여도 됩니다. 제가 봤을 때는 다음 사이클은 또 로봇 이런 거 있잖아요. 로보틱스 진짜 로봇의 시대가 올 텐데 그때도 또 엔비디아가 수혜주다 이러면서 그러지 않을까요? 그래서 참 어디다 갖다 붙여도 수혜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도주 역할을 해주고 있는 것 같고요. 정말 잘 나가는 엔비디아이고요. 그래서 반도체 기업 최초로 1조 달러 클럽에 진입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졌습니다. 전 세계 기업 시총 5위, 미국 기업 중에 시총 5위인 건 물론이고요. 버크셔 해서웨이 제치고 5위고 지금 반도체 기업 중에서는 전성기 닷컴 버블 때 인텔이 최고였더라고요. 지금까지 반도체 기업 중에 1조 달러를 넘은 기업은 아무도 없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엔비디아가 유일하게 지금 코앞에 놔두고 있죠. 이제 좀 있으면 4위 아마존도 따라잡을 정도로 기세가 뭐 어마어마합니다. 그래서 인텔은 뭐 여기 이렇게 박살이 나고 있는데 엔비디아 이렇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 올라갈지도 참 봐야 될 것 같고요. 흥미로울 것 같고 그리고 이렇게 올라가니까 엔비디아 하락 배팅 하신 분들, 그러니까 반도체 하락 배팅 하신 분들은 지금 완전 속이 쓰리죠. 속이 쓰린 정도가 아니실 겁니다. 정말 멘붕이 오셨을 것 같은데 이제 숏 배팅한 분들의 누적 하락 배팅, 엔비디아랑 반대로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겠죠. 10조 원 정도 올해 날라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고평가다, 비싸다 이랬는데 그래도 올라가니까 완전히 패닉이 왔다고 합니다. 그런 자료고요. 그래서 지금 월가도 그렇고 헤지펀드도 그렇고 뒤늦게 야 좀 지켜보자 이러던 분들까지도 쉽게 말해서 기관들도 다 따라붙는 겁니다. 헤지펀드가 포모가 왔다. 제가 지난주에 이제 포모 장세가 올 수 있다 이런 기사를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헤지펀드가 실제로 그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기도 보시면 대형 금융기관의 위험 관리자는 지금처럼 시장이 오르는 걸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 없다. 항복성 포모 매수가 나오는 중이다. 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실제로도 우리 같은 개인들은 그냥 안 사고 싶으면 냅두면 되잖아요. 아유 나는 지금 이번 장엔 안 탈란다. 가만히 현금 들고 좀 있을란다 할 수 있는데 이런 대형 금융기관 월가 이런데 금융사는 실적을 평가받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펀드 회사가 나 침체 올 것 같다고 주식 안 사고 기다리고 있다가 나 혼자 수익 꼴찌 먹으면은 고객들이 돈 다 빼갈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한다는 거죠. 아이러니하게도 주식이 올라도 위험합니다. 금융사들은 펀드 회사들은 망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고객들이 막 욕하고 뭐 할 수 있죠. 지금 뭐 하는 거냐 시장도 못 따라가면서 무슨 수수료를 받냐 이럴 수 있기 때문에 포모가 와가지고 지금 2주간 엄청나게 사들이고 있다고 합니다. 어느 정도냐면 2022년 10월 이때가 미국 증시 바닥이었는데 지금까지는 이때 이후로 대규모 매수가 최근 2주 동안 엄청나게 들어온다고 합니다. 요즘 증시 급등세가 일어난 모습도 이런 기관들이 올라타는 것도 좀 한몫하지 않나 싶어요. 그래서 지금 좀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너도 나도 올라타는 분위기가 당분간은 지속될 수도 있을 것 같고 웬만한 악재 지금 다 무시하고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엔비디아 놓친 기관들 그리고 투자자들도 제2의 엔비디아는 뭘까 혹은 다음 차례로 올라갈 저평가된 주가 뭐가 있을까 막 찾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쭉 한번 소개를 들어보려고 하는데 엔비디아 다음으로 2위 AMD라고 있습니다. 요것도 이제 이번 주에 탄력 받기 시작하죠. 왜냐면은 엔비디아 형님이 먼저 전고점 넘었으니까 이제 사람들 기대를 하는 거죠. 야 이게 2위인데 그래도 엔비디아만큼은 아니더라도 AMD 같은 애들도 따라 올라가도 이상할 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이번 주에만 주간 20% 뒤따라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올해 수익률 엔비디아만큼은 아니지만 거의 100% 지금 포모 장세 같죠. 장난 아닙니다. 엄청 오르고 있고요. 이게 이제 엔비디아에 이어서 2위 그래픽 반도체이기 때문에 뭐 수혜주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요거는 제가 소개해드린 적은 없고 마벨 테크놀로지 반도체 기업인데 사실 이 기업은 저도 이제 투자는 하지 않았는데 엔비디아 이어서 이제 막 들썩들썩 하는 겁니다. 뭐라 그러냐면은 이 마벨 CEO가 실적 발표하면서 AI 초기 단계에 있다 이러니까 막 급등을 하는 겁니다. 실제로 제가 보니까 AI 관련 매출은 10% 미만이에요. 이게 데이터 센터 관련 반도체 설계하고 이런 기업인데 이제 CEO가 앞으로 막 AI 매출이 2배씩 급등할 것 같다 이러니까 주간 44%. 그러니까 지금 약간은 포모 장세 진입하는 것 같죠. 느낌이 그렇게 급등하는 각도도 그렇고 만만치가 않죠. 조금 이런 부분도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AI에 A자만 나와도 막 급등하는 장세가 있고 그러고 반도체 ETF도 덩달아서 보시면은 ETF가 주간 10% 무슨 레버리지 ETF처럼 글로벌 반도체 ETF가 전 고점까지 10%밖에 안 남았습니다. 와 진짜 많이 올랐고요. 반토막 났었거든요. 정말 반토막 났었던 게 순식간에 이렇게 올라갔습니다. 야 진짜 한순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바다 건너서 한국까지도, 물론 돌아오는 주에 봐야겠지만 한국도 이제 AI 반도체 덕분에 메모리 반도체도 쓰인다. 지금 고성능 메모리 반도체 만드는 거 삼성, 하이닉스, 마이크론 이렇게 1, 2, 3등 다 마이크론 메모리 반도체잖아요. 여기까지도 훈풍이 와서 지금 삼성전자 차트인데 같이 움직입니다. 거의 비슷하죠. 그래서 이번에도 뭐 땡큐 엔비디아 하면서 삼성전자도 7만 전자, 뭐 하이닉스도 막 10만 원 넘었다 그러고 마이크론도 금요일 날 급등했습니다. 그래서 같이 지금 뭐 반도체 반자만 들어가도 올라가는 그런 장세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반도체 전반적인 초강세라서 여기 주요 주식들 넣어왔습니다. 엔비디아, AMD 1, 2등이고 반도체 생산하려면 TSMC. 지금 뭐 이렇게 열풍이 불면 TSMC도 당연히 수혜주겠죠.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마이크론, 하이닉스 뭐 다 마찬가지일 것 같고 고성능 반도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장비가 필요하기 때문에 ASML, AMAT, 램 리서치 이렇게 세 개가 3종 세트. 그 외에도 반도체 장비 너무 많은데 제가 우량한 큰 기업 위주로 갖고 왔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주간 수익률 보시면 다 플러스고 뭐 올해 마이너스가 하나 없습니다. 거의 다 돌아가면서 오르니까 이 중에서 뭐가 더 나아요가 아니고 좋아하는 주식, 믿음이 있는 주식을 가져가거나 ETF로 퉁치시면은 어차피 다 수혜를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특별히 하나 기업이 좋아서 올라가는 게 아니어가지고 전반적인 반도체 업황에 대한 기대감이기 때문에 이렇게 될 것 같고요. 그리고 AI 붐이 이제 소프트웨어 또 무시할 수 없죠. 반도체 기반으로 부가가치를 내는 소프트웨어 대표적인 주식이 마소죠. 마소도 다음 차례가 될 수 있겠죠. 저도 이제 지금 분위기로 봐서는 확률상 마소가 전고점 못 넘을 것 같지 않습니다. 이게 보면 5%도 안 남았어요. 여기서부터 하필 또 꺾일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마소 주주라고 여러 차례 말씀드려가지고 개인적인 사심도 있긴 하지만 지난주에 마소가 1년에 한 번 하는 연례 행사에서 빌드라고 하는 연례 행사입니다. AI에 대해서 서비스를 몇십 개를 공개했는데 대표적인 것만 하나 말씀드리면 요겁니다. 윈도우에서 이제 AI 비서를 쓸 수 있는 건데 요거 진짜 잘 되면요. 요게 정말 잘 먹히면 이제는 진짜로 우리가 웹사이트를 킬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터넷은 연결이 돼 있어야 되겠지만 이제 윈도우 컴퓨터 켜신 다음에요. 여기다가 그 코파일럿이라고 하는 AI 비서, 챗 GPT라고도 보셔도 됩니다. AI 비서한테 말하면 다 해주는 겁니다. 알아서. 정말 이 정도의 기능이 나올지는 연말, 가을에 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이 베타 버전을 공개한 것만으로도 좀 기대를 받았습니다. 상당히 자신 있어 했는데 이제 웹사이트에 접속할 필요 없이 윈도우에서 비서한테 명령해서 모든 활동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뭐 검색해줘, 뭐 찾아줘, 구매해줘 이런 것들을 굳이 인터넷 창을 안 켜도 된다는 거죠.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저도 진짜 그럴지. 그래서 이렇게 되면 마소의 윈도우 신제품 수요도 늘어날 테고 구독자도 늘어날 테니까 그런 기대감 때문에 또 주가도 긍정적으로 보는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에 빌 게이츠가, 참고로 빌 게이츠는 마소의 최대 주주 중 한 명이기 때문에 당연히 마소 편입니다. 창업자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빌 게이츠가 뭐라 그러냐면은 이 AI 싸움의 끝은 아마존과 구글의 종말이다라고 극단적인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뭔 얘기인지 보니까 앞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진짜 이제 AI 비서 승자가 누가 되든 간에 이제 정말 개인화된 AI 비서가 나오면 아마존에 굳이 들어갈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구글 검색창을 킬 필요도 없다는 겁니다. 굳이 아마존에 들어가서 내가 막 최저가 검색할 필요가 없이 어차피 그냥 윈도우에서 AI 비서한테 말하면 다 해주니까 얘 접속할 필요가 없다. 이런 좀 극단적인 말입니다. 구글 검색창에 굳이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냐라는 겁니다. 정말 그런 날이 올까요? 약간 아이언맨의 AI 비서 자비스 같은 게 있으면 제가 굳이 네이버 구글에 검색을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상당히 이제 마소 편의 입장에서 얘기를 해준 것 같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또 일리가 있는 말인 것 같긴 합니다. 상황이 많이 바뀌어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도 한번 참고로 차원에서 소개를 드려봤고요. 그리고 직접적인 얘기는 아닌데 네이버 같은 경우도 이번에 한국의 네이버도 점유율이 많이 빠졌더라고요. 제가 오랜만에 보니까 챗 GPT 나온 이후에 4개월 만에 이게 구글이 검색 1등 못하는 나라가 몇 개 안 되는데 한국이 그 중에 대표적이죠. 한국, 북한, 러시아, 중국 이 정도 되게 고립적이고 폐쇄적인 나라들 중에 하나가 이제 한국인데 네이버가 정말 잘 막아내고 있었는데 네이버의 이 철옹성 같은 벽이 무너지나 싶을 정도로 점유율이 불과 4개월 만에 64.8에서 55.2 한국 점유율입니다. 포탈 검색 많이 빠졌습니다. 그거 어디로 가나 봤더니 구글하고 굳이 꼽자면 빙, 마소빙 이쪽으로 옮겨갔습니다. 구글 점유율 많이 늘어나네요. 이게 내년에도 봐야겠습니다. 점유율 차이가 많이 났었거든요. 압도적으로 네이버가 높았는데 여기 보시면 많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빙은 아직 미약하긴 하지만 올해 이제 챗 GPT 도입하고 정말 윈도우 11 이게 잘 먹혀서
점유율이 또 올라갈지는 봐야겠습니다. 이제 국내 이용자도 많이 늘어나고 저도 빙 가끔 쓰거든요. 요즘 이렇게 저렇게. 그래서 일시적일지 추세적일지도 봐야겠네요. 그래서 정말 그 검색의 시대가 끝났다라는 얘기도 많았는데 그런지 이거 되게 중요한 변화 중에 하나라서 계속 한번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또 아마존이 종말한다라고 앞에서 뭐 빌 게이츠 얘기하긴 했지만 지금 당장은 그런 일은 단기간에 어렵기 때문에 또 아마존이 AI 수혜주다라는 얘기도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엔비디아 이어서 급등할 수 있다는 또 뽐뿌를 넣는 분석도 나오는데 이제 지금 월가에서도 그렇고 덜 오른 주식 찾기 게임에 들어갔습니다. 아마존 덜 올랐잖아요. 지금 빅테크 중에 아마존이 제일 덜 올랐는데 테슬라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제 끼워 맞춰서 아마존이 또 전 세계 데이터 센터 클라우드 1위 점유율 가지고 있잖아요. 1위. 마이크로소프트의 AWS라고 하는 클라우드. 뭐 AI주 맞죠? 그러니까 엔비디아나 전 세계 기업들이 AI 쓰겠다고 달려들면 당연히 데이터 센터가 필요하고 데이터 센터 이용이 늘어나면 1위 점유율을 가지고 있는 아마존 수혜 맞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기관은 급등할 수 있다 이러면서. 그러니까 이제 최고점 대비 36% 남은 아마존도 다음 차례 후보다. 구독자분들도 이제 한번 후보를 골라보시기 바랍니다. 또 맞으면 좋은 거니까요. 틀려도 뭐 아마존 같은 기업은 이상한 기업도 아니고 우량주니까 이렇게 되고. 그리고 소프트웨어 어도비입니다. 보통 1등 마소가 움직이면 2등 어도비가 따라갑니다. 그러니까 시총 기준으로 2등 정도 되는데 이 어도비가 정말 간만에 조금 꿈틀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그래서 이제 이런 신호가 나올 때 한번 또 언급을 드리려고 기다렸는데 고점에서 한 60% 빠지면서 정말 1년 내내 하락하다가 횡보하다가 이렇게 고개를 빼꼼 들었습니다. 이번 주 주간 12%. 요번 주에 또 행사를 했습니다. 생성형 AI를 도입한 포토샵 들어보셨죠? 이미지 수정의 대명사입니다. 대표적인 이미지 수정 프로그램인 포토샵에 이제 AI 입히는 거를 올해 공개하겠다 해가지고 여기 이제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뿐만 아니라 지금 엔비디아발 훈풍 기대감도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AI 열풍이 단기간에 사그라들지 않으면 어도비 이런 주식들도 조금 기대를 받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번에 공개한 거 저번에 잠깐 소개해드리긴 했는데 이번에 사례들이 훨씬 더 많아졌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포토샵 같은 게 일반인에 공개됐고 제가 봐서 연말이면은 저도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제가 찍은 사진에다가 그냥 글자만 입력하면 이렇게 원하는 대로 사진을 수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초보자들도. 그래서 저도 이제 재밌는 영상들이 너무 많아서 봤는데 이거 잠깐 보여드리면 여기 제가 이제 원하는 사진에다가 접시를 이제 클릭한 다음에 텍스트에다가 잘 익혀진 스테이크 좀 넣어줘 라고 그냥 입력을 하면은 여기 스테이크가 딱 입력되는 겁니다. 우측에다가도 이제 액자를 좀 넣어줘 그러면은 제가 찍은 사진 이렇게. 그러니까 이건 제가 그냥 텍스트만 칠 줄 알면 됩니다. 여기 수저도 금수저로 좀 바꿔줘. 은수저거든요. 은수저를 금수저로 바꿔주면 금수저가 바뀝니다. 수저 모양도 마음대로 이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이게 초보자들도 할 수 있게 액자 프레임도 바꾸고요. 스테이크 굽기 모양도 다 바뀝니다. 그래서 또 이렇게 텍스트로 이미지를 바꾸는 거. 근데 이제 포토샵은 특히 이미지 쪽에서 저작권 문제도 하나도 없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이미지도 많아가지고 그래서 지금 또 그쪽 관심을 또 많이 받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잘 되면 구독자도 많이 늘고 이용자 늘 수 있으니까 실적 기대감이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뭐 엔비디아가 바꿔놓은 게 한두 분야가 아닙니다. 어도비도 있고 그래서 소프트웨어 주식들 간만에 오르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금 마소, 어도비, 세일즈포스, 오라클 같은 대표 소프트웨어들이 담겨있는 대표 ETF가 IGV라는 건데 여기 보시면 좀 흐름이 좋아졌죠. 이렇게 간만에 1년 하락하다가 올해 들어서 회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다 엔비디아 형님 덕분이겠죠. 동생들이 따라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ETF로 퉁치시는 것도 방법이 될 것 같고요. 뭐 워낙 반토막 넘게 나가지고 회복하는 게 또 이상할 것도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끝판왕 애플조차도 그렇게 올해 신규 채용이 없다고 하더니 최근 들어서 AI 관련 인력 채용 공고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3주 연속 막 내고 있대요. 뒤늦게. 그러니까 지금 흐름이 심상치 않다고 느낀 건지 갑자기 애플의 운영 체제나 노트북이나 뭐 인공지능 비서 이런 쪽에 필요한 인력들을 대폭 늘리기 시작했답니다. 그러니까 팀 쿡도 이거 심상치가 않은데라고 느낀 걸까요? 아무튼 그래서 애플도 뭐 지금 고점까지 5%도 안 남았으니까. 그리고 6월 5일 날 이건 제가 따로 소개해드릴 건데 6월 5일 날 애플이 연례 행사 WWDC라고 하는 큰 행사를 합니다. 그때 메타버스 그 헤드셋도 공개할 거고 뭐 AI 신제품 신기술도 공개할 수 있다고 하니까 또 애플도 기대를 받을 수 있겠죠. 생각보다 요즘 뭐 AI 하면 오르니까 요것도 하나 캘린더에 참고해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애플도 AI. 그러니까 모든 기업들이 AI 열풍 부니까 지금 분위기가 이렇습니다. 주간 증시로 양극화 극심하죠. 분위기가 다 팔고 AI 가져갑니다. 이쪽 다 팔아가지고 전부 다 일로 가는 겁니다. 엔비디아, 메타, 뭐 마소 뭐 이쪽으로 다 갑니다. 그래서 나스닥은 3.5 올랐고 다우는 마이너스 1 빠지는 정말 극단적인
이 정도로 차이 나는 건 드물었다고 하는데요. 4% 넘게 차이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짤들도 엄청 많습니다. 이제 월가가 오직 AI랑만 놀아주고 여기 나머지 기업들은 허우적거리고 있고요. 사방에 AI다. 이렇게 지금 분위기를 나타내주는 그림이라서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얘기도 안 할 수 없습니다. 요즘 좀 조용하긴 한데 테슬라도 또 길게 보면 AI 관련주고, 사실 저는 테슬라도 AI 관련주 맞는 것 같은데 로보틱스 AI 뭐 데이터를 지금 자율주행으로 엄청 모으고 있는데 약간 직접적인 관계는 없죠. 물론 자동차 파는 게 주력이니까 지금은 그렇긴 한데 이번 주에 나름 그래도 분위기 좋아가지고 7% 주가 넘게 올랐습니다. 아직 하락 추세긴 한데 어떻게 연말 하반기면 좀 돌아서줄지 기대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극심한 경기 침체 이런 것만 안 오면 돌아설 수 있을 것 같은데 침체 여부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요. 침체 정도에 따라서 아직까지도 고점에서 53% 빠졌습니다. 테슬라도 이번 주에 엔비디아 수익률이 너무 좋으니까 어떤 분석가가 10년 수익률을 올린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 10년 수익률 1위가 엔비디아 1000%, 2위가 AMD 4000%, 3위가 테슬라 2700%. 엄청 많습니다. 여기 쭈루룩 있는데 요걸 보고 머스크가 답글을 달았어요, 여기다가. 그래서 지금까지는 그렇다라고 답글을 달았는데 이제 사람들이 막 이제 기대를 한 거죠. 이게 뭐냐면 이제 자신감일 수도 있고,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테슬라가 요 정도지만 우리가 더 오를 수 있다라는 자신감인지, 이게 해석하기 다르겠죠. 이게 정말 이 짧은 두 단어에 주주분들은 되게 환호하고 주주 아니신 분들은 뭐야 어쩌라고 이러실 수 있고, 그래서 자신감인지 뽐뿌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또 주주분들을 환호했다는 이런 것도 있고, 또 그리고 주 후반부에 긍정적인 기사가 나왔는데 제가 봤을 때는 이거 좀 괜찮은 것 같거든요. 포드가 미국의 대표 자동차 중에 하나고 세계 최초로 자동차 대량 생산을 했던 전통적인 기업이 포드죠. 1900년대 초반에, 100년 전이죠. 100년 전에 자동차 양산이라는 걸 해냈던 포드가 처음으로, 이제 주요 기업들 중 처음으로 테슬라의 전기차 표준을 채택했습니다. 그래서 둘이 이제 협업을 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테슬라의 생태계에 포드가 들어오는 거죠. 쉽게 말하면, 좀 과장을 보태면 테슬라 충전소를 포드가 이용하는 건데, 이제 내년부터는 포드 자동차가 테슬라 충전 공급망을 다 이용할 수 있고, 테슬라 입장에서는 좋죠. 시장 확대되는 거고, 이용 고객들이 테슬라의 서비스도 느껴볼 수 있고, 그리고 무려 이거 좀 진짜 신기했는데 2025년부터는 포드 전기차에 테슬라의 충전 표준이 탑재된 게 장착된답니다. 그러니까 이제 테슬라가 표준으로 만들어 놓은 그 전기차 충전 표준을 차에 탑재해서 만든다는 거예요. 아예 도입한다는 거죠. 야, 이것도 상당히 테슬라 입장에서는 생태계이니까, 제가 봤을 땐 표준을 선점한 기업이 진짜 짱인 것 같거든요. 엄청 센 것 같거든요. 엔비디아도 표준까지는 아니지만 어떤 AI 반도체 선두를 달리면서 생태계를 확장해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이 하나둘 들어온다는 거는 상당히 테슬라 입장에서는 저는 긍정적인 뉴스라고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포드 입장에서는 이제 테슬라 충전 표준을 채택하는 최초의 주요 완성차 회사가 되고요. 이렇게 되니까 뭐 이건 그림이긴 하지만 테슬라랑 포드가 이렇게 협업하면서 뛰어놀고 있으니까 GM도 좀 보고 있고 도요타도 보고 있고, 그러니까 다른 자동차 기업들도 이제 눈치를 본다는 거죠. 이제 전기차 확대하기 위해서는 테슬라랑 협업하는 게 빠르다, 이렇게 지금 포드는 판단한 것 같거든요. 그래서 포드 CEO가 테슬라 전기 충전이 되게 빠르고 신뢰가 가고 너무 좋다라고 막 극찬을 했습니다. 고속 열차 같다고, 충전 속도 너무 빠르다고 칭찬해줬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포드도 참 대단한 것 같아요. 빠르게 이제 협업하려고 하는 것도 보면요. 그래서 뭐 테슬라 입장에서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좀 장기적인 관점이겠죠. 이거 뭐 단기 주가 급등 재료까지는 아니고. 그래서 지금 한번 빅테크들 정리해봤습니다. 이번 주 움직임 주요 이슈들 정리해봤고요. 테슬라, 엔비디아, 마소 이쪽이 좀 강세를 보였고 나스닥 강세였습니다. 물론 지금 다우 약세, 그러니까 극단적인 쏠림 현상에 대해서 걱정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저도 이렇게까지 극단적 쏠림은 지속되기 어렵다고 보긴 하는 입장이긴 한데, 이게 또 다른 주식들한테 확산되면 좋긴 한데요. 일단 제가 보여드린 탑7 올해 수익률이 44%, 전부 다 여기로 가는 겁니다. 그리고 탑7을 뺀 S&P 500이 아니라 S&P 493, 500개에서 7개 뺀 나머지 493에 올해 수익률이 1%니까 지금 얼마나 극단적으로 벌어지는지 느껴지실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계좌가 별로 안 좋다 하시는 분들은 이 탑7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짜증 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진짜 극단적으로 되고, 지금 여기 그림에도 모든 시장이 다 엔비디아만 보고 있으니까 요게 이제 계속 이어지지 못하겠죠. 조금 뭐 쉬었다 가든지 좀 온기가 확산되든지 분산돼야겠죠. 그거는 조금 단기적으로 유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요것도 의미가 있긴 한 것 같은데, 올해 지금까지 시장보다 앞서는 S&P 500보다도 수익률이 좋은 기업은 단 29개 뿐입니다. 이게 얼마나 작은 거냐면 20년 닷컴 버블 때 이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500개 종목 중에 시장보다 잘 나가는 종목이 단 5%니까 진짜 좁은 거예요. 진짜 주도주의 폭이 너무 좁은 겁니다. 그래서 그 주식들 안 들고 있으면 다 시장보다 언더퍼폼 못하고 있는 거죠. 보통은 여기 보시면 한 50개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보통 500개 중에 50개면 10%잖아요. 그러니까 보통 강세장이든 약세장이든 주도주가 한 10% 정도 나와서 주도주 역할을 해주는데 지금은 너무 좁다. 그래서 지금 이게 좀 다른 주식들로 확산이 되면 상당히 이제 강세장으로 인식이 될 수 있는 확률이 높아지겠죠.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엔비디아 마소만 가는 게 아니라 아마존도 가고 뭐 테슬라도 가고 뿐만 아니라 뭐 다른 분야 주식들도 좀 올라주면은 이제 진짜 강세장이죠. 지수가 올라가는 장인데 지금은 약간은 아직까지도 보시면 진짜 AI 반도체 아주 좁은 한 30개도 안 되는 기업만 올라가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것도 조금 확인이 필요할 것 같고, 근데 뭐 이런 장세가 또 이어질 수도 있겠죠. 쭉 이렇게 좀 당분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이번에 실적 발표 이제 다 끝났죠. 엔비디아까지 나오면서 거의 다 끝났는데 S&P 500개 기업 중에서 AI 언급한 기업이 무려 110개. 그러니까 5개 중 1개는 우리도 AI 합니다라고 언급하는 겁니다. 진짜 엄청나지 않나요? 나도 AI요, 나도 AI요 하는 겁니다. 이제 주가가 방어가 되니까 침체고 뭐고 그냥 AI 한 번만 언급해주면 주가가 급등하라니까 이런 현상이 좀 극단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런 것도 참고 차원에서 공유를 드렸고, 이 자료도 흥미로워서 갖고 왔는데 이게 닷컴 버블 때거든요. 1998년부터 2001년 사이인데 요때 회사명을 바꾼 기업들, 회사명에다가 끝에다가 닷컴을 붙인 회사들이 급증했었대요. 이렇게. 근데 여기 딱 주가 고점하고 일치하더라고요. 99년 요 말 때 얼마 안 있어서. 그러니까 좀 있으면 이제 막 AI 열풍이 이어지면은 회사명 뒤에다가 .ai 막 이런 붙인 회사들이 나올 수도 있고, 그런 회사들이 너무 많아지면 이제 과열인 거겠죠. 지금은 이제 초입인 것 같은데 이게 진짜 극단적으로 가가지고 정말 닷컴 버블 같은 현상이 나오면은 회사명을 닷컴으로 바꾸는 기업들처럼 그러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고 2000년대 들어서는 회사명에서 닷컴을 삭제하는 기업들이 급증. 그러니까 닷컴 버블 끝난 거죠. 이때 가서. 이게 참 인상 깊은 자료라서 또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그리고 이거 좀 흥미로웠는데 AI 전도사 성장주의 대가 캐시우드가 정작 엔비디아는 놓쳤어요. 그러니까 엔비디아 폭등 전에 매도를 해버렸습니다. 2월 달에 매도를 다 해버렸어요. 엔비디아 너무 비싸다고. 그러니까 이게 참 이렇게 AI 진심인 분도 다 맞추고 주가 밸류에이션이라고 하죠. 가치 평가하는 거 쉽지 않다. 그래서 참 저도 보면서 느낀 점이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 너무 비싸다 하면서 거의 다 팔았어요. 그러고 나서 지금 뭐 몇 배가 올랐죠. 그래서 놀림을 하도 받으니까 이번 주에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때 팔았거든요. 엔비디아 너무 비싸요 하면서 다 팔았는데 그 이후로 엔비디아 이렇게 오르니까 요날 이제 나와서 인터뷰를 다시 했습니다. 내가 판 데 다 이유가 있다. 엔비디아 지금같이 독점 체제 유지 못한다. 그리고 나는 연준이 금리를 너무 많이 올려가지고 경기 침체 올 것 같다. 그래서 엔비디아 지금 AI 열풍 때문에 반도체 많이 만들어 놓는데 그거 재고 때문에 나중에 큰일 난다 하면서 반도체 재고가 급증하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지금 비싼 대로 유지 못 된다. 거기다가 독점 체제가 깨지면서 엔비디아 반도체 경쟁이 심해질 것 같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본인이 팔아버린 거에 대해서 이제 변명 아닌 변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약간 악담을 퍼붓는 느낌이 좀 들었는데 본인이 판 이유에 대해서 당연히 그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래서 실제로도 엔비디아가 너무 독주고 지금 부르는 게 값이기 때문에 빅테크나 경쟁 업체들도 가만히 안 있죠. 돈이 없는 기업들도 아니니까 메타도 그렇고 다 엔비디아 급은 아니지만 자기들이 필요한 AI 반도체를 자체적으로 만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캐시우드도 지금 엔비디아가 너무 나홀로 90% 점유율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너무 점유율이 높아도 경쟁사들이 당연히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지금 같은 밸류에이션도 너무 과도하다라고 또 얘기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참고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단기에 뭐 주가의 급등락은 정말 맞추기 어려우니까 항상 너무 긍정론만 또 보는 것도 그렇고 이렇게 리스크도 같이 참고하셔서 투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리해봤고, 그래도 당분간은 엔비디아가 아니더라도 지금 제2, 제3의 엔비디아 뭐 이런 주식들을 찾는 흐름이 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AI 관련 모멘텀이 높은 나스닥 쏠림은 조금 더 지속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돌아서고 있기 때문에 지금 1년 고점을 뚫고 올라가니까 힘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헤지펀드도 계속 뒤따라 들어오고 있고요. 이제는 가만히 있던 관심 없던 개인 투자자분들도 뒤따라서 들어올 가능성도 있겠죠. 그러니까 뉴스에 이제 슬슬 주식 기사들이 헤드라인에 보이기 시작하면은 점점 개인 투자자분들도 관심이 다시 늘어나면서 들어오지 않을까 싶어요. 예적 그만하겠다 하시던 분들도 들어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분위기 보니까 그렇게 되고, S&P 500도 1년 하락하다가 올해 돌아서면서 오르기 시작하니까 제가 박스권이 돌파할지가 관건이라고 말씀드렸는데 박스권 돌파하고 있습니다. 4,200 뚫었습니다 이번에. 그래서 물론 뭐 다시 내려갈 수도 있지만 이렇게 뚫으면 또 기관들이나 개인들이 보고 있다가 들어오기 때문에 흐름은 나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나스닥이 좀 더 유리한 것 같고요. 수익률 측면에서는. 그래서 오늘 한번 그래서 덜 오른 AI 관련주 또 끼맞추기 가능성이 있어서 한번 쭉 훑어봤습니다. 다음 차례 누가 될지 정말 궁금하네요.
확률상 마소? 모르겠네요. 아니면 6월 달에 행사가 있는 애플? 모르겠습니다. 그냥 엔비디아가 쭉쭉 더 갈 수도 있고요. 반도체 중에서도 다음 차례가 될 수도 있겠죠. 이제 엔비디아 다음으로 AMD, TSMC, ASML, 반도체 ETF 뒤따라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분위기상. 그래서 물론 리스크 관리는 하셔야 되지만 조정에 어차피 모아가는 관점이니까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돌아오는 주 지금 영상 보시는 시점 월요일은 휴장이고요. 메모리얼 데이 현충일 같은 개념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한국도 아마 휴장이죠. 연휴라서 어디 놀러 많이 가셨다고도 들었는데 부채 한도 이슈는 이제 거의 종료 아니면 증시에서 이제 악재를 별로 안 보는 것 같습니다. 이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쵸? 지겨우시죠? 이제 부채 한도 얘기는. 그래서 부채 한도는 수요일 날 투표 최종적으로 할 것 같은데 이때 부결 나도 투표 안 돼도 또 그냥 질질 끌면서 계속 써먹을 이슈니까 별로 크게 이제 신경은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조정 온다면 당연히 매수 찬스게 될 것 같습니다. 이 정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6월 달 됐습니다. 6월 캘린더 공유 드렸고 이건 업데이트 중이니까 조금 더 확실히 되면은 제가 카페에도 올리고 매주 공유 드리겠습니다.